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생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공부방. 오늘은 안경광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리즘 벡터에 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즘 벡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작도로 풀 수 있는 프리즘 벡터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오프리즘 베이스 30도를 표현해 달라고 하면 수평과 지금 얘는 사축이잖아요. 수직으로 나눠서 표현하시오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표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건지 그리시면 되니까 오른쪽이라고 저희 가정을 하고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타보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타보각으로 30도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화살표를 하나 그려놓고,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지금 여기 길이는, 이 높이는 수직이 될 거고, 이렇게 내려서 이 길이는 수평 길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서 구하는 건데, 이거를 공식으로 구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거고, 제가 여기 영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여기서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 자, 이 길이에서 지금 수평 길이가 길어요, 수직이 길어요? 지금은 수평 길이가 수직 길이보다는 길죠. 자, 그리고 자, 얘가 지금 오른쪽 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으니까 베이스 업이란 걸 알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0도 방향으로 있으니까 베이스 인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을 때는 베이스 인과 베이스 업의 조합으로 된 문제를 찾으시면 되는데, 그럼 이 앞에 숫자가 문제잖아요. 이 숫자는 누가 커야 된다? 인이 더 큰 숫자만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구한 거 보면 4.3 프리즘 베이스 인과 2.5 프리즘 베이스 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과 업의 조합, 인이 아웃보다 숫자가 크게 나타난다.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이 숫자는 출제위원들이 계산해서 줄 거니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만 알아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센스 있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굴절력 행렬인데 이 부분도 좀 나올지 안 나올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행렬 표기를 보고 얘가 몇 축의 렌즈인지 어떤 렌즈인지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보는 안경렌즈에 대한 굴절력 행렬은 2x2 그러니까 이렇게 4개로 표현된 2행 2열로 표현된 행렬만 표시가 될 건데, 자, 우선 얘는 구면 렌즈입니다. 구면 렌즈. S와 S, 즉 1과 여기를 1, 2, 3, 4라고 번호를 붙였을 때 1과 4가 값이 같으면, 부호도 동일하고 모든 게 똑같으면 이거는 구면 렌즈인데, 대신 2, 3은 0이어야겠죠. 2, 3은 같은데 0이어야 된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구면 렌즈가 되고, 이 2, 3의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사축밖에 없어요. 사축일 때만 여기에 값이 들어가고 90축, 180축에서도 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원주 렌즈라고 하면 한쪽이 0이니까 이렇게 또는 이렇게만 표현될 거고요. 다음에 크로실린더는 4개가 숫자가 다 같은데 1, 4의 부호만 다르면 돼요. 크로실린더는 전체의
값이 다 똑같은데 1과 4에 있는 숫자의 부호만 서로 반대이면 크로스 실린더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처방전형인데 90축 처방이라고 하면 위쪽이잖아요. 수직 위잖아요. 그래서 위쪽 1번이 위에 있으니까 1번에다가 S 플러스 C 값을, 아래쪽인 4번에는 S 값을 쓰면 되고 2, 3은 사축이 아니니까 0이 들어가야 되고요. 180축 처방이라고 하면 아래쪽이잖아요. 수평이니까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아래쪽 4번에 S 플러스 C 값이 가고 수직 위에 S 값이 가고 사축은 아니니까 2, 3은 무조건 0 굴절력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한두 문제만 풀어보면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표시가 된 거구나라는 걸 생각보다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눈치채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겠죠. 눈치채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45축 135축은 어떻게 하냐. 30도 60도 120도 150도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예 혹시라도 행렬 문제가 나온다면 90축 180축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제일 높고, 조금 어렵게 낸다고 하면 그나마 낼 수 있는 건 45도 135도인데 45도와 135도는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근데 뭐가 하나 차이가 있냐면 45도와 135도는 여기 23에 표현된 거에 45도 방향에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거 빼고는 나머지 조건이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니까 저기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45도 135도를 외웠냐면, 자, 45도 135도에 여기 1이라는 게 있죠. 1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빼기가 없고, 45도에는 1이라는 숫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누워서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제 저만의 외우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도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90축과 180축, 그 다음에 여기 구면 렌즈까지 세 개는 눈에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꼭 익혀 놓으셔야 되고, 거기다가 여유가 좀 있으시면 45도 135도 구분하는 것까지도 보면 좋겠죠. 어차피 여기 S 플러스 2분의 C는 우리가 SE 구할 때 값을 쓰는 거니까 쉬울 거고, 난시 절반 자르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구하는 식은 어렵지 않은데, 방식은 어렵지 않은데 표현을 할 때가 중요하죠. 그래서 45도로 쓸 때는 2, 3열에다가 마이너스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표현을 해야 되고 135도로 쓸 거면 축에 숫자 1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기를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센스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 조절력에 따른 근용 안경 처방인데 조건이 있죠. 조절력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겠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를 유용 조절력이라고 합니다. 유용, 사용할 수 있는 조절력을 제한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최대를 다 쓰게 하느냐, 절반만 쓰게 하느냐, 3분의 1만 쓰게 하느냐,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공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면 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명시형 문제 풀듯이 그림 그려서 푸셔도 되니까 저는 그쪽을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식으로 하다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하나 빼버리거나 잘못 써버리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명시역 그림으로 명시역 풀듯이 푸시면 되겠다. 명시역처럼 풀면 되겠습니다. 명시역은 거리지만 얘는 디옵터로만 풀면 되죠. 디옵터로만 풀면 되고, 단 디옵터로. 그리고 하나 더 명심해야 될 거, 주의할 거는 얘는
원용 교정이 아니다. 아닌 나안에다가 더하기 근용 안경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용을 교정해 버리면 다 정시화로 되잖아요. 어차피 뭐 미교정 부분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하면 다 풀교정으로 나오니까 정시가 돼 버리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데, 난이 돼 버리면 원시, 정시, 근시가 다 다르죠. 그 상태에서 근용 부분을 볼 때 근용만 따로 안경을 쓸 때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용 안경입니다. 근용 안경. 그러니까 원거리 안경이 아닌 원거리 안경을 벗고 이 나은 상태에서 근용 안경을 쓰는 값을 정하라는 거니까 이것만 변수 함정에 이것만 안 헷갈리신다면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명시역을 디옵터 단위로 풀듯이 디옵터로 풀듯이 하면 되니까. 자, 다음에 조절 효과에 대한 건데, 조절 효과. 조절에 어떤 효과가 반영되느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건데, 안경 렌즈 착용으로 인해서 조절 반응량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거리를 본다고 했을 때 조절에 반응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반응하는 양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다. 뭘 할 때? 안경 렌즈를 착용했을 때. 자,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E 곱하기 L 곱하기 D 곱하기 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L은 정정한 거리, 즉 VD죠. VD. DV는 교정 굴절력이겠고요. 그러니까 안경 렌즈겠죠. 안경 렌즈 굴절력을 쓰면 되고, S는 주시거리 버전스이다. 근데 이건 다 디옵터니까 미터 단위로 표기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정정한 거리도 마이너스, 주시거리도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식의 최종 부호 결정은 안경 렌즈의 부호가 결정하는 거라서 저는 부호를 먼저 사용해서 푸는 게 아니고 최종 구해놓고 부호를 마지막에 쓰시면 된다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조절 효과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거고, 플러스 렌즈는 플러스의 조절 효과를 가진다. 그러니까 계속 그 부호 값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조절 효과란 말은 무언가보다 마이너스 작게 해도 된다. 작게 한다. 많이 한다. 많이.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앞 33cm를 본다라고 하면 33cm니까 3디옵터 조절을 해야 되는데, 3디옵터 조절하는 거는 정시일 때 개념이고요. 정시일 때 개념인데 얘가 근시 안경을 쓴다. 근시 안경 착용이라고 돼버리면 이 3디옵터보다 작은 걸로 하고, 원시 안경을 착용했다 그러면 3디옵터보다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콘택트 렌즈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없이 조절 효과가 0입니다. 왜? 이 공식에 들어가 있는 L이라고 하는, 즉 VD가 0이기 때문에 조절 효과가 0이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는 뭐와 같다? 정시와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 없고 정시와 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 문제에 은근히 나오는 편입니다. 자, 다음에 조절 레그. 조절 레그라는 것은 조절 자극량이라고 하면 몇 cm 볼 때 얼마만큼 조절을 해야 된다, 이게 자극이겠죠. 또는 뭐 마이너스 렌즈를 넣었다, 조절 자극하는 거, 자극량 분의
실제 눈이 반응하는 양을 말하는 건데, 눈에 의해서 일어나는 조절력이죠. 이걸 두 개를 빼주면 레그 값이 된다. 조절 레그 값이 된다. 자, 조절 레그 값의 정상일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대값은 플러스 0.50에서 플러스 0.75 디옵터 정도에 해당한다. 정상일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대값이죠. 0.50에서 0.75 디옵터가 되고, 결과 판정은 이 조절 레그 값이 나온 거에 대한 결과 판정은 레그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정상이 0.5에서 0.75니까 플러스 100 플러스 150 이런 식으로 플러스 디옵터가 증가한 경우, 커지는 경우를 레그 값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수치가 크다. 이 말은 자극량에다가 반응량을 빼야 얘가 나오는데, 얘가 크다는 말은 반응이 작다라는 거겠죠. 조절에 대한 반응이 작다라는 말은 조절력이 작다라는 내용도 돼서 조절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조절이 지연 또는 지체되어 있다.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다. 지연 또는 지체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그 값이 작다라는 건, 결과가 작다라는 건 예를 들면 제로로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디옵터가 나오거나 반응량이 더 많으면 이럴 수 있겠죠. 반응량이 많다. 반응량이 많다는 거는 조절력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조절 과다라고 볼 수 있고,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조절을 유도해낸다. 조절 리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드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아마 국시에서는 조절 과다 부족만 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 뒤에는 임상에서 양안시 하시는 분들이 그럴 때는 뒤에 걸로 따지셔야겠지만, 국시에서는 그냥 기본 틀에서 부족과 과다로만 나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검사법. 검사법. 타각적 검사가 있고 자각적 검사가 있어요. 타각적은 피검자의 응답이 상관없이 그냥 검사자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MEM법, 검용법으로 활용한 중화점 찾기 방법. 자, 그 다음에 자각적은 피검자가 대답을 해줬을 때 그 대답을 듣고 검사자가 판단을 하면 이거는 자각적 검사 방법이 되겠죠. 언제 어떤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0.50 디옵터의 크로스 실린더와 격자 지표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조절 레그 방법이 있죠. 검사 방법은 여러분이 또 문제 통해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그때 같이 크로스 실린더 부분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거고, 그것까지 보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절 레그 양은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조절 레그랑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초점 심도 또는 피사체 심도와 관련이 있죠. 피사체 심도. 그래서 피사체 심도, 초점 심도가 깊어지면 조절 레그 양이 많아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절 레그라는 건 조절 자극량이 만약에 3디옵터였는데 실제 반응한 양이 예를 들어서 2.5디옵터였다. 2.50 디옵터였다. 그러면 3디옵터 빼기 2.50 해주면 플러스 0.50 디옵터가 나오죠. 그럼 이 0.50 디옵터가 조절 레그 양이 된다. 조절을 안 해도 설명해 볼 수 있는 오차 범위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절 레그량이 있으면 조절을 100% 안 해도 되니까 확실히 효과가 좀 피곤함이 덜할 수는 있겠죠. 이런 게 조절 레그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